자, 이번 영상은 2022년 7월에 I2Q 엑셀 문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부분이고요. 자, 순위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qual 관람객 수를 가지고 한대요. RANK. 자, 랭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관람객 수 그랬으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것만 먼저 찍어주고, 컴마, 그 다음에 전체를 찍어줍니다. 자, 전체를 찍어준 다음에 자, 랭크를 구할 때는 내거 컴마, 그러니까 F에 오죠. 내거 컴마, 우리 반 전체를 비교할 때는 카피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만 카피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F4키를 이용해서 절대 주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 문제에 보시면 내림차순 순위로 그랬으니까 내림차순인 경우는 0 가로를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순위를 구하려고 봤더니 다 구하는 게 아니래요. 1등부터 3등까지만 구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if.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1등부터 3등까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해서 골라내야 되겠죠. 자, if 가로 열시고, 자, 랭크 얘네를 구했는데 1등부터 3등까지 안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등부터 3등까지 안에 들어갈 때 순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 순위 구하는 걸 다시 한번 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C. 그 다음 뒤에다가 이렇게 구한 것이 3등보다 어때야 돼요? 크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숫자로 봤을 때 1은 3보다 작은 거니까. 자, 그래서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컴마.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데요? 자, 이게 3등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계산을 한대요. 이렇게.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컴마 공백을 한다 그랬으니까 따옴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왔죠.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내려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자, 1등부터 3등까지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개체 월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 봤더니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래요. 마지막에 있는 두 글자,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right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equal을 하시고 RIGHT, right를 쓴 다음에 관리 코드를 가지고 한대요. 컴마. 자, 마지막에 두 글자니까 05, 10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 글자를 표시하는 2, 가로 닫고, 자, 그거를 추출한 다음에 몇 월 이렇게 나오게 한대요. 문제 보시면. 자, 그랬을 경우에 뒤에다 월을 붙여야 되겠죠. 근데 풀의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7번 위에 있는 &. 그리고 따옴표 안에 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5월이라고 되어 있는 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내리면 이렇게 되죠. 자,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서식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1인당 지출 비용 평균이래요. 자, 평균을 구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 중에 SUMIF와 COUNTIF를 이용하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거 나누기, 그 다음에 개수로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지금 문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방법인 SUMIF를 사용을 한대요. 자, SUMIF를 해서 자, 문제를 봤더니 전통역사 축제의 1인당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전통역사 축제 그랬으니까 지금 유형이 전통역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형들 중에서 컴마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전통역사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마 자, 그 다음에 실제 하는 게 뭐예요? 1인당 지출 평균이니까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전통 역사가 있으면 그것들을 더해서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으면 SUMIF는 끝났는데 지금 이제 평균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뒤에다 나누기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세요. 자, 똑같은 걸 두 번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sum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뒤에다가는 sum을 지우고 COUNT count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count if를 하고 자, count if에는 두 개가 들어가죠. 얘네 중에 전통 역사가 있느냐 두 개밖에 안 들어가죠. 그리고 맨 나중에 나와 있는 나머지 하나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 중에 전통 역사가 있느냐 걔네 합계를 구하고 얘네 중에 전통 역사가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평균이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SUM도 있고 SUMIF도 있고 SUMIFS도 있고
dsum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인천 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평균을 구할 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구하게 되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dsum을 구하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equal dsum을 선택을 합니다. 자, dsum을 했을 때 나오는 d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컴마. 자, 그 다음에 필드라고 하는 거는 실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합계이기 때문에 실제 합계가 되는 애들, 숫자가 들어가 있는 애, 걔네들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관람객 수죠. 문제에도 보면 인천 지역 축제의 관람객 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관람객 수인데 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제목만 찍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아, 물론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를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처럼 관람객 수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만 찍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 자, 이번에는 인천 지역 그랬으니까 지역이 인천이냐라고 되어 있는 이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조건까지 됐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최대 경제 유발 효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함수는 max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대 경제 유발 효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equal max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 유발 효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경제 유발 효과라고 되어 있는 이 값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은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거기 문제에 보시면 정의된 이름으로 라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범위를 잡아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제 유발 효과가 한글로 들어가 있죠. 이거로 이름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자,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람객 수를 하래요. 자, 그런데 이제 축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관람객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 함수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equal을 해주고 자, 함수로는 vlookup을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 자,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룩업 밸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송도 불꽃 축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나중에 바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컴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제명을 기준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축제명이 나와 있는 그 열을 첫 번째 열로 잡아서 범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냥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컴마. 자, 그 중에 지금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컬럼이냐 그거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나오게 할 게 뭐죠? 자, 관람객 수죠. 자, 그렇다면 관람객 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4라고 쓰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이 그거는 앞에 여기서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범위를 잡은 영역에서부터 숫자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컴마를 하고 났을 때 유사냐 정확히냐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글씨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0을 해주고 가로를 닫은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앞에서 송도 불꽃이 아니고 다른 걸 선택을 하게 되면 값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값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자, 요 안에 쓰는 거에서 얘를 잡지 않고 이쪽에 나와 있는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를 아무리 바꿔도 이 부분이 바뀌지가 않겠죠. 반드시 요것이 그러니까 H의 14셀이라고 하는 것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수식에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같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끝났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